네, 반갑습니다. 인지양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이 10월 며칠이냐? 10월 21일이네요. 금요일인데, 밖에 뭐 바람도 불고 많이 차가워졌네요. 자, 감기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ADHD 영재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 영재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ADHD의 경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연계성은 있으나 요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영재성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영재성이 그냥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ADHD를 가지고 있는 영재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상담을 해 나가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것을 갖다 말씀드릴 텐데요. 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뭐 영재 상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 책자인데, 잠깐 그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에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예를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앨리스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입양이 됐나봐요. 자, 그런데 이 기르기 힘든 아이였지만 매우 영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웨클러 지능검사에서 그 언어성, 동작성 검사를 해가지고 전체 IQ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141, 그 다음에 동작성 같은 경우에는 123, 이렇게 합쳐서 전체 지능은 130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정돈된 어떤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뭐 분명한 어떤 부모님의 기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가정 교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을 갖다가 잘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일정한 감독 같은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갖다 상기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간신히 따라가는 그런 친구였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도 잘 해내지 못했고, 형제 자매들한테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매우 영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한번 이런 뭐 사례지만 이런 지능검사에서 높게 나왔는데 ADHD의 경향 아니면 ADD 주의력결핍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갖고 있는 영재라고 보셔서 접근하는 법을 갖다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하위 유형의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특징, 또 상담의 어떤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HD 영재에 대해서 상담 내지는 뭐 상담 치료를 갈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DHD이냐 영재이냐 아니면 이제 둘 다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의력 결핍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과잉 행동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내용을 보일 때 뭐 주의력 결핍, ADD, 아니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신경학적 손상 내지는 뭐 경미한 발달 지연 이런 거와 이제 관련돼서 주의력 결핍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ADD, 자, 주의력 결핍 또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진단은요. 예를 들면은 뭐 우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학습장애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불안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어떤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현실적인 어떤 기대라든지 아직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 잘못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할 텐데 그런데 여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배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에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ADHD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어, 요렇게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진단이 좀 빨리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특히 이제 ADHD인가 영재인가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 특히 이제 지능은 높은데 ADHD의 경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정도를 갖다가 뭐
진단 평가해가지고 진료를 해서 진단을 갖다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비록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만요. 또 이러한 행동이 어떤 연계성 플러스 어떤 연계성과 밀접한 관련을 해서는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ADD 또는 ADHD로 잘못 진단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경험하는 진짜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개입, ADHD, 그다음에 ADD와의 치료와의 개입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어떤 예를 갖다 잠깐 들었겠지만, 여기 뭐 저희 뭐 책에서도 잠깐 제가 다루려고 하는 책에서도 잠깐 그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요. 뭐 앤드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의사 부부의 6살 된 아들이래요. 자, 그런데 얘는 미운 2살, 또 강한 때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5살이 되도록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한테 심리검사를 의뢰했어요. 의뢰했는데, 이 친구는 뭐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굉장히 강하고 때를 쓰고 크면서 또 아이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다루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졌고요. 여하튼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 지능검사 리스크 지능검사를 했더니 140 정도로 추정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영재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ADD나 ADHD로 진단을 해가지고 소아과에서는요, 그 리탈린이라는 약을 갖다 투여했어요. 투여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죠. 잘못된 투여고 ADHD의 그런 내용보다는 영재의 특유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약물을 투여했지만 약물이 잘 맞지가 않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ADHD인가 또 영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거예요. 영재성과 ADHD의 내용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의 유형들,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특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간단하지만 상담적 접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영재성과 ADHD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요. 이 ADHD 영재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을 갖다가 지니면서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중 특수 아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최근 학교 장면에서 이 또 교사들이 좀 굉장히 주목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ADHD의 어떤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도 점점 이제 증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영재아동은 실제로요, 그 ADD나 아니면 ADHD 요거로 고통받는 아이들하고요 유사한 행동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두 집단 모두 사회성 문제도 있고요. 또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DSM-4, DSM-5 아시죠? 여기에서는 그 교실에서 부주의함은 높은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학문적으로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아는 내용이야. 그 학문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기가 충분한 어떤 기대하고 있는 학문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뛰어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럴 때도 ADHD의 경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학문적으로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위 유형에 관련된 것들은요. 일단은 뭐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주의함, 그 다음에 어떤 충동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잉행동, 요 세 가지 요인을 갖다가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주된 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죠? 부주의함, 충동성, 반행동성. 그래서 이 부주함이 주된 문제면은 부주형으로 아니면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주된 문제라면 과잉행동, 충동형으로 또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위 유형은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좀 있고요. 자, 특징적인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특성, 그 다음에 뭐 정서 사회적 특성,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왜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보 처리 과정에서 크게 이제 외부의 자극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입력 과정이 있고요. 또 입력된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리된 정보를 갖다 표현해내는 산출해내는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는데요. 요때 그 ADHD 영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산출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주의함과 또 이제 산만함, 아니면 혹은 충동적인 어떤 수행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정서와 사회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뭐 동기, 그다음에 또 또래 관계, 하여튼 이런 거에 있어서의 좀 행동 문제를 갖다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 뭐랄까 그 ADH 영재의 가족들도 사실은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녀와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럴 때는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ADHD의 영재를 갖다 좀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그걸 나눠서 그 부모 역할이라든지 또 아이한테 어떻게 본인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조금 접근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특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상담적 접근을 살펴볼까요? 이 상담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뭐랄까 뒤에 나오나? 뒤에 잠깐 설명하고 있나요? 그 어느 쪽에 집중한 상담의 목표를 가질 것이냐 쉽게 해서 ADHD를 갖다가 극복하는 쪽이냐 아니면 영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갖다가 최대화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재능을 갖다가 최대화하고 장애를 갖다가 이제 최소화하는 어떤 상담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재교육 프로그램하고요, 장애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요게 동시에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특수교사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애 쪽에 조금 신경을 더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재가 갖고 있는 능력, 영재의 어떤 장점 이런 것까지 좀 다루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저 거꾸로 영재 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 영재이기 때문에 재능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장애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연체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왜 안 다뤄줍니까? 라고 할 수가 좀 있겠는데, 그건 실제 사례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다뤄줄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렇게 막 이렇게, 예, 어, 이 유튜브에 좀 내놓기가 좀 그렇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글쎄요,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로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정에 그 미술치료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 과정이 있어요. 뭐, 그쪽에 뭐, 들어오셔서 좀 배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어, 건신대학원 대학교 이제 문화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원에 오셔서 뭔가 좀 배우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 외에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부족한 것은 그렇게 뭐 충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재능을 최대화하고 장애를 갖다가 극복하는 어떤 내용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향상 상담센터 최인혁이었고요.
저희 사무실은 대전 중구 쪽에 있습니다. 오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이제 집에 조금 오늘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금 영상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방에 있어도 이게 쌀쌀해가지고 옷을 갖다 좀 껴입었어요. 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